창의와 나눔의 경영으로 한양 100년의 꿈을 실현시키겠습니다. 2015년 채널H 한양의 첫 인터뷰는 우리 대학 14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이영무 총장님과 주요 교내 언론 매체와 함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한양의 새로운 리더로서 앞으로 4년간 한양을 이끌어갈 신임 이영무 총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채널H 학생기자 이종원입니다. 한양대학교 14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총장으로서 어떤 각오로 후보에 나오셨고 총장으로 최종 선출된 이후에는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모든 한양의 구성원과 특히 28만 한양 동문들에게 인사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제14대 한양대학교 총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선 한양대학교의 발전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해왔다고 해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75년 동안, 올해는 이제 76주년이 되겠습니다만 75년 동안 한양대학교가 발전한 것은, 그리고 현재의 한양대학은 사학 명문으로서 또 국내 대학은 물론이고 세계 속에서 함께 발돋움하고자 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양대학은 단순하게 단과대학이 아니라 종합대학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그 환경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15년 후면 16만 명의 입학 자원들이 이제 없어질 그럴 예정이기도 하고, 또 4년제 대학의 약 한 30% 정도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아주 혹독한 그런 환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대학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상당히 심각한 그런 입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대학 간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속에서도 세계 속에 한양대학을 자림하고자 하고 하는 이러한 현재 위치가 과연 우리가 명문 반열에 드느냐, 또는 이러한 구조조정에 내몰려서 휩쓸려 나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로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열한 환경 속에서도 지난 75년 동안 우리가 꾸준히 성장해 왔듯이 한양의 역사는 아름다운 저희를 지탱하고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그런 정신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수 있는 바와 같이 또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해서 한양대학교의 발전과 그리고 이러한 치열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자리에 왔고, 또 우리 재학생 그리고 교수님들 28만 동문과 함께 한양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총장님. 인터넷 한양 국문기자 최정아입니다. 총장님께서는 앞서 창의와 나눔의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창의와 나눔의 경영이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또 아울러 전임 임덕호 총장께서는 대학도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CEO 총장을 표방하셨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떤 총장이고 싶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학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로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임덕호 총장님께서는 자율과 책임의 경영이라고 하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그동안 분권화, 그래서 이제 대학 본부에서 혼자서만 가지고 있는 어떤 경영이 아니라 그 단과대학으로 어떤 학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율과 경영의 철학을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실제로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지향하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명문대학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명문대학이란 단순하게 지식을
창조하는 그런 곳이 명문대학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저 자신 가져봤었고 또 이러한 그 명문대학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그 자세들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지식을 단순하게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그리고 우리의 머리의 끝은 바로 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 가슴의 끝은 나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을 창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많은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나눔의 그 생각을 우리가 가졌을 때 진정한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창의와 나눔의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국 이제 창의는 단순하게 창의력만을 강조하는 것만 아닙니다. 저희가 이 창의를 강조하는 것은 교육, 학생들과의 교육, 또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하는 그런 연구, 또 산학협력, 국제화, 행정, 인프라 모든 부분에서 창의력이 이제는 강조가 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이란 단순하게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창의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축적된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지식 속에서 또 융합 속에서 우리가 창의적인 마인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육, 연구, 산학협력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그 창의를 강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창의는 결국 어떤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 그 모든 과정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 때 창의의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창의의 경영을 표방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나눔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양대학의 중요한 건화기념 중에 하나가 사랑의 실천이죠. 지난 20여 년 동안 94년도에 저희가 사회봉사단을 창설해서 21년째가 되겠습니다만 20여 년 동안 사회봉사단을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어떤 기부로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이제 나눠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재작년에는 이제 해외 동문봉사단도 함께 한대라고 하는 동문봉사단도 같이 재학생과 함께 이렇게 우리 봉사하는 마인드를 가져왔는데요. 저는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밥을 퍼준다든가 또는 연탄을 날려준다든가 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는 남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봉사가 아니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한양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제 전공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들도 전공을 다 이제 하고 계시고 해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공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양대학의 건화기념의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이것을 합해서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나눔의 경영을 이제 하고자 이렇게 철학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난한 나라에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눔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 어떤 그 나눔의 경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또 창의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매 결과도 있습니다. 내부 구성원들끼리의 나눔 또 우리가 세상과의 나눔이 바로 나눔의 경영 철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명문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소위 MIT나 스탠포드나 이런 대학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끝만이 아니라 항상 나눔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지난 수년 동안 교육부총장을 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예를 들면 스탠포드 대학 같으면 소위 익스트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모든 그 전공에 있는 분들이 그 물을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스탠포드 대학에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을 봤고 또한 MIT 같으면 이제 D-Lab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한양대학에는 지난 한 2, 3년 동안 소위 그 적정기술연구회라고 하는 것을 창설을 했고 또한 사회봉사단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위 그 하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떤 그 전교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와 같은 그런 그 나눔의 경영의 한 모델로서 제시하고자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철학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 우리 대학 국제화의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통해 글로벌 3.0을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로벌 3.0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 목표가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로벌 이제 국제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글로벌 지난 20년 동안 사실 이제 국제화에 대해서 한양대학교가 상당히 많은 그런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95년부터 2005년까지 한 10년 동안은 우리가 글로벌 1.0이라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 1.0 시기에는 이제 그 국제화에 대한 기반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그 이후의 10년, 지난 10년 동안은 글로벌 2.0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2.0은 어떻게 보면 양적인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의 우리 국제화의 목표는 우리 학생들을 외국으로 많이 보내고 또 외국 학생들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데리고 오는 소위 그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유학생들을 적어도 한 1대1 정도로 한번 맞춰보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을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약 한 1,000명, 2,000명 정도가 이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숫자는 약 한 2,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게 벌써 이제 1대1이 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2,000명이 넘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되는데 이 학생들이 과연 제대로 잘 적응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퀘스천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학생들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외국인 학생들이 약 2,000명 중에 약 한 75%인 1,500명 정도의 중국인 학생들입니다. 이 중국인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이 학생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또 중국에서 어떻게 잘 또 한양대학교 졸업생으로서 우리 학교의 명성을 잘 살릴 수 있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양적인 팽창도 물론 중요한데 그보다는 이제 질적인 어떤 내실화 이것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글로벌 3.0이라고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적 성장기가 결국은 이제 앞으로 10년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우리 국제협력체에서 잘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입학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좋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경영대학 또 공과대학 여기 이제 두 단과대학이 가장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고 그 외에 단과대학들이 있습니다만 소위 그 외국인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파트를 좀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이 여기 학교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 이 학생들이 한국의 적응 또 한류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이제 오게 되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한국어 교육 또 문화 교육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글로벌 3.0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편 우리 학생들이 이제 외국으로 교환 학생도 나가고 또 연수도 나가고 하게 되는데 그 단순하게 그 명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또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그 소위 인턴십의 기회, 소위 글로벌 인턴십의 기회, 또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창업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이 앞으로 3.0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중요성을 사실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까지는 주로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실제로 그
영어 점수가 얼마를 돼야 이제 졸업을 한다는 등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우리 학생들, 특히 그 인문계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어의 중요성을 앞으로 이제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 산업체에 있는 인사 담당자를 만나보면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많답니다. 또 중국어를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답니다. 하지만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다 잘하는 학생들은 바로 그런 학생들이 이제 산업체에서 바로 필요한데 그런 학생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어의 중요성, 그래서 소위 G2 교육이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이 G2 교육의 중요성을 앞으로 더 이제 강조할 그런 내용이 바로 글로벌 3.5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저널 편집국장 홍지환입니다. 저는 네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양대의 수많은 비전과 목표들 중에서 가장 집중하고자 하시는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제 4년의 임기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이제 주요 정책과 역점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혁신과 도약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고 싶습니다. 혁신은 이제 변화하는 것이죠. 도약은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영어로 얘기하면 innovation and upgrade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가만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회사는 아니지만 회사만큼 그렇게 혁신을 주도하지는 못하겠지만은 대학도 이제는 변해야 된다. 변해야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성원들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들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앞으로 일반적인 어떤 오프라인의 수업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수업, 또 그 인베디드 러닝 또는 또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그런 수업 형태들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그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합한 그러한 블렌디드 또는 플립 러닝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혁신의 주제로 이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G2 교육, 특히 그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G2 교육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 교육,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을 앞으로 혁신의 목표로 삼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한양대학이 연구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양적 팽창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질적 그 내실화, 그래서 세계 정상급의 연구를 더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글로벌 100대 대학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혁신도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려할 거고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온다든가 또는 글로벌 기업의 R&D 연구소를 유치하는 등의 어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데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학협력 측면에서도 글로벌 산학협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만 머무는 그런 산학협력이 아니라 이제 세계와 나눌 수 있는 그런 산학협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 상해에 그 산학협력 법인이 이제 있는데요. 그 법인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지지난주에는 이제 저희가 산호세에 저희 창업 기지도 저희가 하고 왔고 뉴욕에도 그런 센터를 만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이제 상해만이 아니라 몇 군데 더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상해만 하더라도 약 15,000개의 한국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거기 가서 법인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만 머무는 그런 우리의 그 산학협력 또는 창업 이런 것이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좀 더 우리 시스템을 혁신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 부분일 수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 중에는 이제 재정입니다. 이 재정도 일시적인 기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기부 또는 재정 확충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변해야 되겠다. 우리의 마인드를 좀 더 혁신적인 그런 상태에 갖다 놔야겠다. 이런 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산학협력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또 캐피탈 캠페인을 저희가 이제 좀 이따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캐피탈 캠페인도 지속해서 우리가 이뤄나가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재원 확충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기부에 한 3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 중에 하나는 일시적인 기부라는 겁니다. 일회성 기부. 그리고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2번째 문제고요. 3번째 문제는 특정 단과대학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확산을 해서 우리가 기부 문화도 좀 바꿔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동문들이나 또는 기업들도 우리 대학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서로 주고받는 형태의 어떤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 확충, 이것이 저희가 보고 있는 그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글로벌화,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도 또 외국인 학생들과 또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을 좀 그룹핑해서 이렇게 서로 예를 들면 아까 중국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국 학생들과 또 우리 한국 학생들을 배치해서 뭐 중국에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창업을 하게 나가게 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은 이제 머리가 있고 상당히 그 지식이 상당히 아주 창출한 반면, 중국 학생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경제적인 어떤 뭔가 바람이 또 있고 또 시장을 그 사람들이 또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시장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걸 페어로 해서 같이 그 나라에 진출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한 이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 한양대학에는 뭐 동남아시아 학생들, 브라질 학생들 등등 아주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양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과 그리고 그 외국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단점만을 보지 말고 장점, 이 2가지를 합쳐서 혁신한 아이디어로 좀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에리카 학술정보관 리모델링과 서울 공업센터 지하 주차장 개발을 제시를 하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제시를 하셨고, 또한 이를 통해서 어떠한 지속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더불어 이를 위한 예산 규모로는 얼마나를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네, 그 인프라의 부분은 이제 아까 지금 질문하신 2가지 예 정도가 이제 거기 그 공약집에 들어가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눠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인프라 부분에서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사실 서울 캠퍼스, 에리카 캠퍼스 외장, 외부의 어떤 그 단장이라든가 또는 내부에서도 그 여러 가지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인프라를 많이 확충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또 그 중에서도 좀 빠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학생회관 같은 데라든지 또는 우리 옆에 있는 그 프라자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아무래도 아직 조금 좀 손을 봐야 될 때가 있고, 또 에리카 캠퍼스도 그 소위 학술정보관 여기가 상당히 많이 좀 그 노후화돼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속하게 어떻게 하면 시급하게 이거를 좀 리모델링 내지는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인프라 부분은 사실 그 기업의 연구소를 유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같이 공동 산학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우리 기부금 유치를 통해 가지고 강의실을 좀 더 현대화한다든가
또는 그 아까 플립 러닝, 온라인 교육 등을 위한 어떤 그 현대식화된 그런 강의실 시설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재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약 한 1,300억 원 정도쯤의 그 기부금들을 확충을 해서 거기에 여러 요소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인재관이라든가 또는 네이밍 기부를 통한 어떤 강의실의 어떤 현대화 또 그 학술정보관의 리모델링, 학술정보관 에리카 캠퍼스 학술정보관 같으면은 거기는 신축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리모델링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신축할 경우에는 이제 한 200억 원 정도쯤의 이제 재원이 필요한 반면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는 약 한 7, 80억 원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제가 총장이 이제 취임해서 보면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을 좀 더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부분이 좋을지 또 과연 어떤 재정으로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그 인프라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짚어 나가면서 그것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집편집위원회에서 질문드립니다. 총장께서 공약집을 통해 언급하신 다양한 개발과 사업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공약집을 보면 정부 사업을 유치하고 의료원과 대학 경영 혁신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 재정 지원 부분은 이미 한양대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추가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의료원이나 대학 경영 혁신의 경우 각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있으신가요? 네, 재원 확보는 지금 우리 한양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기업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HIT 그 건물도 이제 기업에서 기부를 해가지고 지었던 건물이고요. 또 우리 과학기술관이라고 해서 저 건축관 그 뒤에 있는 그 건물이 이제 기업에서 오래전에 한 60억 이렇게 기부를 하셔가지고 지은 건물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렇게 네이밍은 안 돼 있지만 또 우리 그 FTC 같은 경우도 기업에서 100억 이렇게 내셔서 하신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기업에서 기부를 할 경우에는 인프라에 되게 투자가 됩니다. 어떤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상당히 대단히 어떤 그 기부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에만 의존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학생들을 위한 어떤 운영을 위한 어떤 자금 이거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기업의 일회성 그 목적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운영비를 좀 더 확충을 해서 좀 모자란 재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또 운영하는데 이렇게 교육에 이렇게 투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은 아까 우리 우리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5개 모든 부분에 지금 다 재정 지원 사업을 따왔습니다. 서울 캠퍼스도 링크 사업, 제가 이제 링크 사업 단장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캠퍼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재정이 사실 여러분들 교육에 이렇게 녹아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씀 뭐냐면 아까 상해니 무슨 아까 미국의 그 산호세에 저희가 코트라에다가 사무실 하나 개소를 하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을 모두 다 이제 글로벌 인턴십으로 상해에는 약 한 20여 명, 또 우리 미국에도 또 한 20여 명을 각각 6주, 2주 이렇게 그 인턴십을 가서 그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주고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관광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하는데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이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비로서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정부 재정 지원을 따서 녹아 들어갈 수 있게 마치 마른 땅에 비가 오면 빗물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듯이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에이스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대학 교육 과정을 좀 더 고도화하는 그런 사업도 이제 좀 있으면 또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시 또 따야 되고, 또 링크 사업도 한 2년이면 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든지 따서 또 후속 사업을 따와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링크 사업을 잘하면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옆에 지금까지 따왔던 5개 사업 말고도 사업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을 저희가 더 따와서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원 관련한 것은, 사실 의료원은 저희 학교 법인하고는 이제 별개의 법인입니다. 하지만 이 의료원에서 저희 학교에다 이제 전입금을 이렇게 주고 계신데요. 그 전입금을 점진적으로 좀 확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바이오메디컬 쪽에 투자를 한다든가라고 함부로 해가지고 이 학교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저희 재정 확충 방안에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재정 확충이다라고 하는 그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집에서 인턴십, 캡스톤 디자인 등의 실용교육 강화와 허브 학문 중심의 기초 활성화를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와 방향성을 가지는 것인가요? 아울러 인문사회 계열의 기초학문에도 인턴십이나 캡스톤 디자인 실시하는 것이 과연 기초학문을 활성화하는 방안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마 우리 기자들 대부분은 아마 인문사회계 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한양대학은 학풍이 실용학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실용학풍 그러면 뭐 이공계 냄새만 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문사회도 실용학풍, 그래서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실용학풍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이다, 무슨 뭐 인턴십이다 이러면 이공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문사회도 인턴십, 캡스톤 디자인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인턴십은 물론 뭐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건물의 맨 꼭대기에다가 얹어놓는 돌을 우리가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공계의 어떤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난 4년 동안 배워왔던 여러 가지 기초적인 지식, 또 전공 지식들을 이제 뭔가 작품으로서, 뭔가 어떤 하나의 졸업 작품으로서 이렇게 내놓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캡스톤 디자인의 이제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캡스톤 디자인이 그렇게 어렵다면 이제 융합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뭐 중국 학생 또 우리 한국 학생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페어로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뤄나가듯이 이공계와 인문계가 같이 만나서 어떤 융합형 캡스톤 디자인을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인문사회 학생과 뭐 예를 들면 공대 학생들이 만나서 뭔가 서로 장점들을 주고받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작품을 내놓게 되는데, 공대 학생들은 공대 학생들만이 가지고 있는 전공 지식만 가지고 작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된 작품밖에 안 되는 반면, 창의성이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인문계 학생들이 뭔가 제시해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이러한 것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형 캡스톤 디자인, 그리고 뭐 인턴십은 우리가 뭐 아까 글로벌 인턴십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해나간다고 봤을 때 이런 융합이 우리의 그 대세이지 않을까. 또 뭐 이제까지 융합을 안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좀 더 촉진시키고자 새로운 그 자원들을 마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뿐만 아니라 융합, 그것을 강조하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허브 학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허브 학문은 사실 이제 인문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들이 각자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학문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뭔가 향상시킨다 할까 증진시킨다 할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아주 특출난 그런 재능을 가지신 어떤 교수님들이 모여 있는 학문 집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학문들을 우리가 허브 학문이라고 친다 그러면 그 허브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 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스탠퍼드 대학의 익스트림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가난한 나라 사람을 도와주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그런 정신이긴 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공 지식을 가지고 뛰어들면 집중이 안 되는 반면 물이라고 하는 한 주제를 가지고 각자 전공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지고 집중할 수 있듯이 허브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학문들을 뭔가 이렇게 좀 더 증진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허브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균관 대학 같으면 무슨 동아시아 학문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철학이든지 또는 인문학이든지 사학이든지 등등등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적인 그런 어떤 허브 학문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현대신문 기자 이근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최근 우리 한양대학교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이제 성적 평가 방식을 전환했습니다. 그 전환한 이유가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학 구조 개편에 대비한 방안이라고 들었는데 총장님께서는 학생들의 의견과 이제 대학 구조 개편과 관련된 방안들이 상충되더라도 꼭 추진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의견이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관련된 질문이신가요? 예, 대학 구조 개편이 꼭 추진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대학의 상당히 그 구조 개편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리 입학생들이 상당히 없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아마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아마 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한 10년도 안 되는 한 8년 정도 사이에 16만 명이 줄어들어서 44만 명이 밖에는 이제 입학 자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지금 4년제 대학이 약 한 202개 학교이고 소위 그 전문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3년제 대학까지 하면 150개가 더 있어서 한 350개 정도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16만 명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약 한 30% 정도의 대학이 숫자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한양대학은 그동안 그래도 상위권 또 사학 명문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구조 개혁에 대해서 그다지 커다란 그런 소위 그 쓰나미랄까 하는 것이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기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대학부터 이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지방은 지방대로 여러 그 정치적인 그 고려 때문에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까지도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 조정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마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물론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대학들이 또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또 정치적인 고려, 또 국민적인 고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개혁 문제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러한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총장으로서는 대학의 경쟁력을 일단 높여야 된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구조개혁을 우리가 당한다거나 정부에서 얼마를 우리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경쟁력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방향이 과연 뭔지 그러면 경쟁력이 우리가 지금 현재 약 100개 학과가 있습니다. 서울에 60개, 에리카에 40개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가 모두 다 경쟁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 또 생각해봐야 될 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과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고
학과의 경쟁력을 높임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아주 뛰어난 학과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처지는 학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지는 학과라고 해서 무조건 구조조정하느냐 이런 거는 아니고 가능하면 좀 더 잘 나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허브 학문 또는 그 월드 클래스 디파트먼트 또는 무슨 학과 평가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학과들은 좀 더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 이제 총장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 개혁 또는 구조 조정 이 문제는 좀 더 우리 구성원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슬기롭게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성적 문제 등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성적 문제에 관련돼서는 그거는 우리 뭐 학생들의 의견도 이제 상당히 아마 묻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또 사회적인 또 어떻게 보면 학점 인프레 이러한 그 요구들도 있고 그래서 뭘 아마 우리 구성원들하고 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그럼 좀 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저희 한양대학교가 이제 공대로서 저력이 큰 대학인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문사회 계열과 상경 계열의 힘을 더 키워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발전을 위한 특별한 목표나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한양대학교 그러면 이제 아마 한양공대 이렇게 이제 떠올리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75년 동안의 역사 중에 지난 아마 한 50년 정도는 초반부 50년 정도는 아마도 교육 중심이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 중심이라는 것은 4년제 우리 학부학생들을 교육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이제 교육 중심, 소위 티칭 유니버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난 한 20년, 25년 정도는 이제 거기다 더불어서 대학원을 얹어가지고 대학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대학원 중심으로 좀 더 이제 개편하고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사실 연구 중심 대학으로 이제 이렇게 체제를 조금 변환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세계 명문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학들은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은 이제 기본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연구력을 더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대개 다 아까 세계 100대 대학이다, 200대 대학이다 등등등은 연구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연구력. 그렇기 때문에 연구력이 강한 대학이 결국은 세계 명문 대학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텐데요. 거기에서 결국 공과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를 깎아내려서는 사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대로 우리가 이제 가져가면서 이제 인문계나 또는 상경계나 여기에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발전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양대학은 이제 종합대학이죠. 종합대학은 마치 우리의 신체하고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체. 이제 우리 몸이 이제 한양대학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위도 있고 또는 뭐 간도 있고 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간만 좋다고 해서 우리 몸이 다 유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도 튼튼해야 되고 장도 튼튼해야 되고 간도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한 단과 대학만 잘 나가가지고는 절대로 한양대학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슬기롭게 잘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사회적인 요구 이런 것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또 취업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을 이제 교육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일종의 뭐 공장 같으면 이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제품이 재고만 쌓이고 밖에 나가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사회적인 요구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화, 또 G2 교육 등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던 점이고요. 또한 학문적으로 또 우리 연구 면에서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구 면에서도 뭐 무슨 논문 한 편, 뭐 특한 게 이렇게 쓴 것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문사의 선생님들의 어떤 창의력, 인문사의 선생님들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노력, 또 상경계 선생님들의 어떤 그 경영 마인드, 기업가 마인드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져서 잘 나갈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고요. 또 인문사회가 또 발전하려고 그러면 모든 학문들이 한꺼번에는 절대로 못한다. 결국 이제 허브 학문이 뭐냐? 그 허브 학문을 중심으로 한번 뛰어볼 수 없겠는가? 그래야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인문사회 또는 상경계를 발전시키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동문회 동문회부 팀장 이민성입니다. 동문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임 임덕호 총장께서는 동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실제로도 연말에 지회 동문회 행사 같은 데 많이 참석하셔서 접촉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자리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신임 총장님께서는 동문들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향후 저희 28만 동문들과 대학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한양의 28만 동문입니다. 동문은 사실 우리 학생, 교수, 또 우리 직원, 선생님, 또 재단과 함께 저는 동문이 5대 중심 축이라고 이렇게 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문 28만 우리 동문들이 없이는 사실 우리 한양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거대한 우리 몸을 사실 유지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덕호 총장님께서 지난 4년 동안 이 동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그리고 이 소통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를 쓰셨고 저도 이제 그 한 반 정도는 이제 2년 동안 같이 이렇게 옆에서 힘 써왔습니다. 이제 설립한 지 2년 됐습니다만 한양 발전 후원회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이제 이 네트워크를 훨씬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동문님들은 우리 총동문회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역 동문회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동문회에 예를 들면 대전 동문회 같은 경우는 수천 명의 우리 동문들이 있고 또 대구, 광주 등등 지회들이 있습니다. 이 지회들에서도 우리 총장으로서 반드시 찾아가서 뵙고 그분들을 격려해드리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더욱더 확장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 한양 발전 후원회로 다시 돌아가면 한양 발전회에서 만나 뵙는 지금까지 한 107명 정도쯤의 한양 발전 후원회 회원들이 계신데요. 이걸 이제 조만간 한 150명, 200명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제 오픈한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이제 저희끼리만의 모임인데 이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잠재력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양에 대한 애정, 한양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분들의 생각 이것이 우리 학교에 스며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실 기부금 얼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한양이 같이 발전하는 그런 동반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이분들에게 심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블룸버그 통신사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 텐데요. 블룸버그 통신사의 그 블룸버그 사장이 창업주이죠. 1980년에 블룸버그 통신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재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온 대학은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을 이 양반이 64년도에 졸업을 했는데요.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사를 80년에 창업을 했고 시장이 뉴욕 시장이 된 것은 2002년에 뉴욕 시장이 돼서 2014년 말까지 2013년 말까지 12년을 재직을 했습니다. 이분이 시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뉴욕시에다가 6,800
800억 원을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다가는 작년 한 해만 약 2,600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조 원이 넘는 그런 한 개 대학에 자기 모교에다가 1조 원이 넘는 그런 돈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그런 돈을 기부한 그 동문으로서 과연 어떻게 이렇게 그 한 대학에다가 기부를 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출발점은 결국 졸업할 때 자기가 냈던 5불짜리 그 체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5불짜리 체크를 지난 한 50년, 60년 넘게 이렇게 지난 그런 그 체크를 그걸 찾아가지고 1조 원이 되는 그 작년 5월달에 그걸 체크를 기념으로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대학과 동문의 그 네트워크는 상당히 그 긴밀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 블룸버그 그 사장이 기대하는 것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과대학을 발전시켜야 된다, 병원을 발전시켜야 된다, 바이오메디컬 분야가 된다 등등등 해서 결국 5불이 1,000불이 되고 10,000불이 되고 1,000,000불이 되고 1,000,000불이 되는 이런 등등등의 이런 노력들이 이렇게 해왔다. 결국 그 동문이 그냥 단순하게 돈 몇 푼 내는 분이 아니라 학교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동문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기자 이강준입니다. 지난 몇 년간 수업 주수 변경, 백남학수 정보관 구민 개방, 한양마당 주차구역에다가 이제 주차장을 그린 거, 이제 노천극장 개발 등 학교가 학생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다음에 후에 학생에게 통보를 하던 방식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이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오해가 이제 좀 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임 총장으로서 학생과의 소통 창구를 어떻게 마련하고 또 이를 통해 학생과의 어떻게 소통을 하실 건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마 대학의 의사 결정 구조에서 아주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서로 다른 상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충분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그 문제들을 해결할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학교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재원들이 필요한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등등등을 이제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소통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모든 분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것이 과연 될 건지 말 건지 하는 것을 이제 계획하는 그런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단계에서 아마 지금 나왔던 그런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총극장 개발이다 하는 것들도 사실 그 계획에 불과한 것이고 아직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우리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학생 대표들하고 있는 우리 총학생회, 또 우리 여러 매체들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우리 물론 학생처장이나 또 학생회 하고 그다음에 학생 지원팀 이런 팀장님들이 자주 만나겠습니다만 총장도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자주 만나서 우리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이렇게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구성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대화하고 여러분들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총장님의 공약집에서 학생들의 복지 관련 내용이 이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생 자치공간의 대표 건물 이제 한양플라자 학생회관 등의 노후 시설의 개선과 캠퍼스 내 휴게실, 수면실, 기숙사 공간 확충 같은 환경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지, 꼭 공간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우리 글로벌 인재관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회관 자리죠. 거기를 좀 더 기부금을 확충을 해가지고 그 국제관으로 이렇게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기숙사도 지금 현재 행복 기숙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제 신청 중에 있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방 이제 실현할 그럴 계획이고, 부지도 마련돼 있습니다. 저기 그 병원 뒤쪽에 있는 그 부지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외국인들을 위한 어떤 전용 기숙사 같은 것들도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그건 이미 지금 이제 부지는 이제 저쪽 그 한양 중학교인가요? 그 뒤쪽에 있는 그 부지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유치, 또 외국인 전용 기숙사를 위한 신축,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고, 또 우리 학생들 기숙사가 상당히 서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걸 알고 있어서 기부금 그 아이템 중에도 예를 들면 학과 기숙사는 혹시 안 되겠는지, 학과 기숙사 예를 들면 무슨 국문과에서 동문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금을 마련하면 또 학교도 또 같이 온다든가, 이런 학과 기숙사 같은 것들을 사실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경이나 또는 그 교토와 같은 대학교를 이제 오래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아주 밀집된, 그리고 도시 안에 있는 그런 대학들인 경우는 각 동문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게 학교만이 아니라 학교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만 좀 더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동문들과 같이 이 기숙사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에리카 그 학술 정보관 리모델링 이런 걸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건물의 1층은 조금 더 학생들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좀 살아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의자도 놓고 좀 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건물들의 1층은 가능하면 오픈 스페이스가 됐으면 좋겠다, 열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약간 카페 같은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복지 그러면 이제 마치 이제 공간이나 무슨 이런 것만 확충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우리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녹아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건 우리가 교비로 이렇게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우리 중국에 우리 한 20여 명 학생들을 6주간 보냈는데요. 선발해서 물론 보냈습니다. 확충할 계획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거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죠. 학생들 경비보다는 이제 학교에서 그 부담을 해가지고 가는데, 이런 것도 역시 복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 국내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외국에 이렇게 가게끔 하는 거, 그런 걸 해가지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하고, 뭔가 창업과 정신을 갖게 하고, 어떻게 해서 구글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애플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우리가 상해에 어떻게 우리들이 진출할 수 있는지 등등등을 알게끔 하는 것도 사실은 교육일 뿐만 아니라 복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확충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그 여러 매체 기자님들의 질문과 총장님의 아주 충실한 답변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총장님이 지금까지 1시간 동안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무거운 주제만 다루셨잖아요. 혹시 제 홍보팀장 권한으로 혹시 우리 총장님께 가볍게, 정말 이건 궁금하다, 딱 한두 가지 정도만 받고 이 시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진짜
여쭤보고 싶은 거,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우리 사랑한대. 예. 네, 안녕하세요. 사랑한대 이은영 기자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여기 오면서 인터넷으로 대충 찾아보니까 총장님께서 모교 출신이시고 또 교수님도 되셨고 지금 총장님이 되시기까지 거의 40년 세월 동안 상당 부분을 여기 한양대에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 소감이랑 또 학창 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학창 시절에는 제가 공대생이지만 우리 인문계처럼 이렇게 생활을 좀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공부는 이제 뭐 장학금 받을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 40여 년 동안 사실 이제 저도 우리 기자께서 여쭤봤듯이 선거 기간 동안 과연 내 73년도부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뭘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생각을 좀 했는데요. 지난 82년부터 88년까지 유학 가고 또 미국에서 회사 생활하고 하는 그 시절만을 빼놓고는 거의 모든 시절을 다 여기 한양대학에 있었어요. 그래서 총 따져보니까 한 37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33년 정도 됐습니다. 33년 정도 되는데 그런가 하면 또 저희 자식들도 다 한양대학 출신들입니다. 며느리까지도 한양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한양 가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결국 한양대학을 빼놓고는 저는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양을 사랑한다는 말로서만 그렇게 표현하기는 참 적은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양이 곧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우리 마치 이제 제가 이제 보직이란 건 이제 처장, 부총장 뭐 등을 한 이 총장이 되기 전까지 한 9년 정도를 했는데요. 27년 교수 생활 중에 한 9년 정도, 3분의 1을 이제 사실 본부 보직을 했었습니다만 본부 보직을 하다 보면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조금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란 이제 학교와 또는 학교 외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조하기를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한양이다. 우리 아까 제가 몸으로 이렇게 비교를 했듯이 결국 어느 한 부분이,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단과대학이 이렇게 서로 어긋나가지고는 우리 몸이 돌아가지가 않듯이 한양대학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여러분도 또 우리 처장님도 우리 교수님도 다 모두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은 처음부터 전 학생 생활 때부터 그렇게 그랬던 건 아닙니다만 이제까지 쭉 지난 40여 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사실 우리 건화기념, 사랑의 실천이라는 그런 이념 또 주신 우리 이사장님의 어떤 철학, 이것을 참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앞으로 이어나가야 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나눔의 경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나눔의 경영, 창의의 경영, 나눔의 경영 결국 사랑의 실천을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블룸버그 예도 좀 드렸는데 결국 학교에서 뭔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니까 결국은 실천을 한 그런 예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어떤 선순환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한양에 있다. 결국 우리 한양의 밝은 미래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24년 후면 100주년이 됩니다. 1939년입니다. 저는 이제 그때가 살아 있을지 어떨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100주년이 되는 그때 이 한양대학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발전시켰구나,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찬사가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했으면 하는
자, 이 정도면 됐겠죠? 예, 그 총장님 지금 1시간 넘게 충실히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교내 매체 여러분, 기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총장님께서 공식 취임 이전에 이런 자리를 또 이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기 그지없고 또한 마지막에 또 총장님의 소신과 가족 문제까지 훈훈한 마무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공식 인터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자님들하고 또 총장님 간의 단체 사진 한 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총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네, 오늘은 2015년 새롭게 당선되신 이영무 총장님과 교내 주요 언론 매체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상황리에 잘 마쳤는데요. 창의와 나눔의 경영으로 한양 100년의 꿈을 이뤄내시겠다는 이영무 총장님의 포부가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H 이종원이었습니다.